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가 됐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왔나요? 네, 현지 시각으로 21일 열린 우크라이나 조기 총선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창당한 친서방 성향의 여당인 국민의 종이 정당 명부제 투표에서 42.7%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공식 개표 결과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 국민의종 후보들은 지역구제 투표에서도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또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지역구제로 총 424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종은 최소 249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인 야권 플랫폼 삶을 위하여는 13%, 또 친서방 노선의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당수로 있는 유럽연대가 8.3%,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이끄는 바티키프 신화가 8%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49.8%로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휴가철이어서 이전보다 투표율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과반을 넘겼는데요. 이 정도면 압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던 터라 국민의종이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에서 확실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건데요. 만약 무소속 의원들을 당에 합류시킬 경우 30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개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총리는 의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데요. 네. 그동안 의회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정쟁이 극에 치달아 안정적이지 못한 정국이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단독 과반 정당이 탄생함으로써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력이 실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총선이 조기에 치러진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난 5월 21일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자기 입속 챙기기에만 바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서 첫 행정명령으로 의회 해산에 서명했는데요. 이 AP통신은 만약 기존에 예정됐던 오는 10월 27일에 총선이 열렸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막혀서 반부패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구성된 의회 내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네. 게다가 이 당초 5개 정당으로 구성됐던 연립정부에서 2016년 2월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국민전선을 제외한 3개 정당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연정이 붕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의회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취임식 당일날 남은 60일 내의 임기 동안에 의회가 의원들의 면책특권 최소화와 부정축제 처벌 등의 개혁 법률을 채택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존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젤렌스키 당시 대선 후보가 1차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당시에도 방송인 출신이고 또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유명 코미디언 출신의 방송인으로 그 당시 국민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아서 그 인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네. 사실은요, 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염증으로 인해 변화를 꿈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택이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취임 이틀 뒤에 이 볼로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당신에 대한 투표는 대부분이 반항의 투표였다. 실제로는 당신은 73%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당신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길 요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대통령 사퇴 촉구 청원서는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 올렸고 그들이 서명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젤렌스키의 부패 척결 정책을 지지한다는 지지 청원도 나오는 등 이 잠깐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현재는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네. 취임 후 어쨌건 2달이 지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걸 보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여전히 굳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은 친서방 노선이면서도 러시아와의 분쟁 해결을 약속하고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젤렌스키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선거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이 대선에 이어서 총선에서까지 압승한 젤렌스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니라 의회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부패 척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취임식 때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는 상당히 거침이 없습니다. 네. 이 취임 행사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대신 도보로 이동하면서 군중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고요. 또 취임사에서 의회를 해산하겠다. 정치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의회 해산을 먼저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총선도 끝냈고 내부 정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가장 큰 부분이 아마도 러시아와의 갈등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 문제와 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로 13,000명 이상이 숨진 동부의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위해서 이 러시아와의 협상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지난 5월 취임식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다시 우크라이나로 반환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서 11일에는 동부 지역 분쟁 해결과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전화 통화가 처음으로 이 양국 정상 간에 이뤄졌는데요. 이 통화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흑해와 아조프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3척을 납포하고 승조원 24명을 체포해서 자국으로 압송한 러시아에게 함정 승조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양측은 지난 2015년 2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4개국 정상이 참여한 민스크 협상에서 교전 중단과 평화 정착 방안에 합의를 하고 민스크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그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 4개국이 참여하는 이런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단은 지난 21일부터 모든 전투 행위는 중단하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은 러시아의 이 크림 병합을 외국 영토 강제 점령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크림 병합은 현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사실 이 크림반도에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을 중앙아시아, 그 소련 시절에 억지로 강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이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를 시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침범한 게 맞고요. 네. 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또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친러 성향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 반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계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는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분리주의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그동안 친러 그리고 친서방 세력 간의 대립도 뭐 혼란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친서방 노선이라는 거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친서방 노선을 견지해왔는데요. 네. 지난달 5일 벨기에 브뤼셀을 공식 방문해 가졌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우리가 유럽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나토 가입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나토에 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노선은 EU와 나토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측 역시 이미 젤렌스키 당선 당시 공개 서한을 통해서 EU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 통합을 계속적이고 변함없이 지원한다면서 협력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반발과 갈등은 사실은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